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그 풍산자 필수형 교재를 우리 숙제 교재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 몇 문제를 뽑아서 쌤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먼저 할 거는 이게 410번이에요. 410번 문제 보시고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야 조금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풀어보지 않고 듣는 것보다는 풀고 듣는 게 너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 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5자리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용도라는 경우의 수는요. 이 수용도만 잘 이용하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수용도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5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5자리를 비워주고 그리고 지금 이때 만의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1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때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건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요 사건, 즉 1의 자리 숫자하고 만의 자리 숫자가 같을 때 요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숫자 1, 2, 3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1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용도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1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도 될 수 있고요. 3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은 오지 못하죠. 왜? 이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다음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2 다음에는 1도 올 수 있고요. 3도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 1도 올 수 있고요. 2도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용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2도 올 수 있고요. 3도 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얘는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이웃한 것만 아니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1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얘는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었을 때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좀 발생하네. 왜? 1 다음에 1이 오지 못하니까. 그럼 얘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을 적어주시고 똑같이 1을 적어주시고 얘도 1을 적어주시고 얘는 안 되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얘는 1을 적어주시고 그럼 총 몇 가지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아, 쏘리. 가운데 체크 잘못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로 시작을 하고 1로 마무리를 했을 때 지금 6가지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거랑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랑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거랑 어떨까? 다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겠죠? 6가지가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 해서 몇 가지?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문제는요, 412번이고요. 문제를 먼저 똑같이 정지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A, B, C, D 이 5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우산을 한 개씩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A가 갖고 들어간 우산을 A라고 해보고요. B가 갖고 들어간 우산을 스몰 b, C가 갖고 들어간 우산을 C,
D가 갖고 들어간 우산을 스몰 d라고 하고 E가 갖고 들어간 우산을 스몰 e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가게에 들어가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우산을 임의로 한 개씩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A하고 A는 누구의 우산을 갖고 나오는 거야? 얘는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A는 B의 우산을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A는 B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고 B, C, D, E는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갖고 나왔대요. 다른 사람의 우산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도를 작성하면 되겠죠? 요 수용도를 너네가 작성하는 거를 조금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 수용도로 풀 수 있거든요. 너무 많지 않는 이상. 자, 그럼 B가 갖고 나와야 되는 우산, 뭐 A부터 시작을 해서 C, D, E 다 가능하죠? 자기 거만 아니면 되니까. 자, 그럼 C가 갖고 올 수 있는 우산도 한번 볼까요? 얘는 D. 왜냐면 지금 BA라는 우산을 두 개 이미 지금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D랑 누구랑 남았어? DCE가 남았죠, 그죠? DCE 중에서 얘는 자기 거를 제외하고 D와 E 우산을 들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는 여기에는 뭐 C도 올 수 있고요. E도 올 수 있겠고 여기서 C를 갖게 됐다면 여기서는 E 우산을 들고 나와야겠고요. 얘는 C 우산을 들고 나와야겠네. 그럼 수형도 이렇게 한 가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도 좀 완성을 해야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남은 게 D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A, B, C, D, E. 근데 여기에 D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경우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수형도에서 이 부분이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도 이어주시면 요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D도 있고요. E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A도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D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D에서 나갈 수 있는 거가 E랑 뭐 A도 있겠죠. 또 A, E는 되니? A에서 E. 요게 안 된다 이거죠. 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우산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형도도 마찬가지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E를 선택했을 때, C에서 E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D가 되겠네요. 그럼 AD 이렇게 적어주시고 근데 반대는 되나? DA 되나?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수용도를 또 작성을 해보게 되면 A 다음에 누가 옵니까? 지금 D2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의 수밖에 안 돼요. 여기다 D를 넣게 되면 얘랑 중복이 되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수용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D도 한번 해볼까요? D 같은 녀석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A, C, E가 올 수가 있죠. 자, 그럼 A 다음엔 누가 올 수 있을까? A 다음에는 C, E가 와야 되는데 비껴가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또 C 다음에는 A랑 누가 필요하죠? A랑 E가 필요하네. 얘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 마지막으로 얘는 A랑 C죠. A랑 C는 뭐 상관없잖아요. 얘네 두 개 있어서. 위에 녀석들하고 어차피 안 겹치니까 수형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수형도만 작성하면 되겠다. 그죠? 마지막 수형도 같은 경우는 여기 A 그리고 C 그리고 D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A 다음엔 이제 누가 오면 되냐? A 다음에 CD가 오면 되는데 얘는 요렇게밖에 안 되네. 그죠? 왜냐면 D가 겹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C에선 누가 올 수 있죠? C에서는 A랑 D 요렇게 와야겠네요. 그리고 D에서는 누가 올 수 있냐면 C랑 E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틀리죠? C랑 A구나. 미안해요. 그러면 얘는 가능하네요. 그죠? 중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을 거를 좀 걸러줘야 되는데 어떤 게 걸러줘야 되냐면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C에서는 여기 중복이 된 게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요 녀석. 요 녀석을 그럼 제거를 해줘야겠죠? 요 녀석을 제거를 좀 해주시고 요렇게 지워주시고 자 C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요렇게 찾아서 지워주시고 자 D에서도 한번 볼까요? 중복된 게 혹시 있나? 요렇게 쫙 봤을 때 D에서 중복이 된 게 없죠. E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복이 된 게 하나 보인다. 그지? 요렇게 박스 쳐서 지워주시고요. 또 2가 중복이 된 건 없네요. 그럼 이제 나온 녀석들의 개수를 세주면 되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14번을 한번 보시면 똑같이 잠깐 정지하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얘들아. 그럼 일단 이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동시에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좀 치셔야 됩니다. 그럼 요런 주사위, 다이스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얘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사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근데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곱의 법칙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되죠.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6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36가지.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사건만 우리가 따로 한번 체킹을 해보게 되면 두 개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사위 자리를 여기가 두 번째 주사위 자리예요. 그럼 1, 3 이렇게 되면 4의 배수가 되죠. 그죠? 왜냐면 4의 배수라고 한다는 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4, 8, 12. 이 정도로 마킹을 할 수 있겠지. 왜? 16이 되는 순간 얘는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8 더하기 8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4, 8, 12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먼저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니까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 이 정도를 제외하고 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7인데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4 3, 4가 아니죠. 3, 5 그리고 4, 4 그리고 5, 3 그리고 6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 6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9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래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인데 2번은 좀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합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 수 있죠. A라는 사건이 서로 같은 경우의 수가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36가지잖아요. 그럼 이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작성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론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뭐 근데 별로 없죠? 11, 22. 몇 가지야? 안 봐도 비디오죠. 6가지. 그지? 그래서 36가지에서 6을 빼기 때문에 30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쉽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별표를 하나 칠게요. 왜냐면은 요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너네가 어려워할 수 있거든. 근데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좀 정형화된 풀이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쌤이 푸는 방법으로 앞으로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요런 문제를 아마 틀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깐 정지했다가 문제 풀고 다시 해설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 두 종류가 있다고 돼 있죠. 공책이. 근데 이 공책을 3000원 이하로 산대요. 자, 그럼 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보게 되면 500원짜리의 개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개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의 개수를 우리가 y개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500원짜리를 내가 x개 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0x가 되겠죠? 그리고 1000원짜리를 y개 사면 1000y가 되고요. 그럼 이게 바로 금액의 총합이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럼 500x에다가 1000y를 더하게 되면 얘가 지금 금액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3000원 이하로 산대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등식을 풀 때 조건이 있죠. x랑 y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큰 값에다가 먼저 숫자를 배정을 합니다. 큰 값이 뭐냐? 여기 있는 개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1000이 붙었는데 얘가 500보다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y의 숫자를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y가 1이면 500x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500x는 이거 1000이니까 빼서 2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몇 개가 가능하다? 4개 이하가 다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y가 2일 때는 마찬가지죠. 500x가 2를 곱하게 되면 2000이니까 100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y가 3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y가 3이면 3000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500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개수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x랑 y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게 되면 y가 1일 때는 x가 몇 개가 나옵니까? 0,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총 몇 개예요? 5개. 그리고 y가 2일 때는 마찬가지로 x가 2까지니까 0, 1, 2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y가 3일 때는 x가 0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1개. 그래서 여기 3개, 1개, 3개, 5개니까 총 몇 개예요? 9개가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틀리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걸 실수했어요? 요걸 안 읽었죠? 각 공책은 적어도 한 권씩은 산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 이제 뭐 빼먹기 쉬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한 권씩 산대요. 그러면은 0이 나올 수가 없죠. 요런 걸 얘네들을 다 지워주게 되면은 얘는 4개가 되고요. 얘는 2개. 얘는 빵개죠. 그래서 2개 더해서 9개가 아니라 6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419번으로 고배 법칙에 대해서 아주 대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고배 법칙을 좀 이용할 건데 너네들이 고배 법칙을 좀 의미적으로 완벽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여기서 모두 어때요?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항이죠. 모두 서로 다른 항입니다. 같은 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두 개를 지금 곱하게 되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다르죠, 그죠?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9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항이 존재하지 않고 지금 모든 계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수만 따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자,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전부 다른 항이라는 거, 모든 항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같은 항이 나오면 이런 방법으로 풀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언제만 가능하다? 모두 다른 항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를 곱해버리면 얘는 몇 가지? 2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좀 묻는 건데요. 우리가 양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묻는 문제, 쌤이 개념 강의에서 좀 설명을 해줬던 거 기억나나? 약수의 개수 묻는 문제 어떻게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6 같은 경우에는 36의 양의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야 되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거듭 제곱에 있는 숫자 보이죠? 거듭 제곱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 보세요.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2의 빵승도 나올 수 있고 2의 1승도 나올 수 있고 2의 2승도 나올 수 있고요. 3의 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막 선택하고 막 이렇게 다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 몇 가지? 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자, 두 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420과 480의 공약수래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겠죠. 딱 봐도 60의 약수가 되겠죠? 6, 7, 8. 벌써 끝나버렸다. 그지?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되면은 우리가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60이 최대 공약수가 된 겁니다. 그럼 결국에 공약수 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60의 양의 약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30, 2, 15, 3, 5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얘도 2의 제곱 곱하기 3, 1제곱, 5의 1제곱 요걸 계산하시면 되니까 3가지 곱하기 2가지, 2가지 해서 총 12가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4개의 도시. 자, 다음 문제는요.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좀 유형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길찾기 문제라고 하는데 길찾기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 굉장히 쉬우니까 푸는 방법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길찾기 유형은 대표적인 곱의 법칙 유형이에요. 곱의 법칙. 왜냐?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A에서 출발을 해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가죠. 그죠?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야? 2가지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렇게 되면 얘들아 어차피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또 C로 가고 C에서 D로 가죠. 그죠? 그럼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A에서 어떤 경로, 즉
이렇게 지금 경로가 나뉘어져 있는데 경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색칠한 대로 얘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한다는 거는 얘랑 따로예요?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얘가 위로 간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위의 길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총 24가지가 되는 거겠죠. 경우의 수가. 자, 2번.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2번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인데 마찬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A, B, C, D. 자, 그러면 근데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라고 돼 있는데 1번 같은 문제는 어때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죠.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그죠? 하지만 여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내가 A에서 B로 먼저 갈 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A에서 C로 갈 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해보게 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지금 세 가지죠.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인데 자,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게 두 가지니까 A에서 B를 거쳤다가 D를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위에 거랑 똑같이. 그럼 얘는 6가지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A에서 내가 C를 거쳐서 D로 간다. 이랬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가 돼서 8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동시에 일어날까요? 내가 A에서 B를 갔는데 그거랑 A에서 C를 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몸이 분신술을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몸뚱이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갖고 왼쪽 팔, 응? 왼다리는 여기로 가고 오른쪽 팔, 오른다리는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냐면 1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가지랑 위에 거는 2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진짜 막 엄청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이 모두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이 모두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얘를 너무 이렇게 이 곱의 법칙이 합의 법칙이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됐는지 해부해서 문제를 풀려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인접한 순으로 번호를 적는 겁니다. 순으로 번호를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번호를 적는다는데 인접한 순이 뭐냐? 자, 얘 봐봐. 이 도시 보세요. 요 도시. 요 도시는 주변 국가, 주변에 있는 행정지역하고 어떻게 되죠? 얘, 얘, 얘 네 가지나 지금 인접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1바야.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을 적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데가 어디죠? 그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데가 얘죠. 왜? 얘도 하나, 둘, 셋, 세 개나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는 뭐 얘가 3번이 되겠고 왜 두 가지니까 얘가 4번, 얘가 5번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굳이 3번하고 4번을 보면은 어차피 두 개 다 이렇게 똑같거든요. 인접하는 게. 그래서 얘는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4번이 돼도 되고 얘가 3번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번에다가 내가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죠? 1번에다가 내가 얘를 제일 먼저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4가지 이하의 색깔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4가지의 색을 다 색칠할 수가 있는 거겠지, 1번에는. 그래서 얘는 4가지. 자, 2번 행정구역에는 몇 가지를 색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1번을 색칠한 후죠. 얘를 색칠하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2번에는 1번에서 사용한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3가지.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을 사용한 색깔을 둘 다 사용 못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2가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근데 얘도 1, 2번이 사용한 색깔만 안 사용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2가지.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누구랑만 상관없어요. 1번이 색칠한 녀석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떤 관계냐?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내가 1번을 만약에 노란 색깔로 색칠하고 2번을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동시에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 5가지를 모두 곱해주게 되면 12가지, 24가지, 48가지에다가 총 계산하게 되면 192가지가 되겠죠. 미안해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지금 마지막 거 5번째에다가 색칠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미안해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2, 24, 48 요거 계산하게 되면 144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44가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우의 수 문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영상 또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로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유형까지.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